감사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빠르게 실현됩니다. 이건 제가 언젠가 꼭 말해야겠다 했던 부분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주셨던 질문들이었는데요. 감사하면 좋다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저 사람은 별로 감사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손이 좀 빨리 이루어지네요. 내 감사는 왜 효과가 없어요? 억지로 감사해도 되나요? 자, 이런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이분들께 조 비테일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감사하기도 한다고 해요. 최소한 살 집은 있잖아. 일할 직장이 있으니까 감사해야겠지. 가진 게 많진 않아. 그치만 괜찮을 거야. 자, 이 문장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긍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부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쵸? 이 문장들에는 나는 지금 행복감을 느끼지는 못해. 공허한 상태야 라는 느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말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좀 더 느껴지는 말들이었어요. 그럼 이런 감사로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발동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반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빠르게 현실화하는 효과적인 감사는 무엇일까요? 자, 효과적인 감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다음에 같은 내용들에게 감사하면 됩니다. 당신 인생의 모든 부분에 대해 감사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에 대해 감사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에 대해 감사합니다. 벌써 여기까지 들었는데 뭐래?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죠. 그 뒤는 더해요. 좀 더 들어보세요. 당신에게 불친절했던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질렀던 실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특히 나한테 불친절했던 사람한테까지 내가 감사해야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중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약간 아리송하시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등산의 비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조 비테일은 산에 오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멋진 풍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잖아요. 산의 신비함에 푹 빠져서 등산에 따른 육체적인 힘겨움은 괜찮은 거죠. 산세가 얼마나 험한지 보다 와, 이렇게 눈앞에 펼쳐진 장관이 있다니 라고 경험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산을 오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정상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산을 오르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정상에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머지않아 더 많은 산에 오르게 되고 인생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는 힘의 원천이자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감사는 풍요로움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풍요로움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풍요로운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하는 분들에게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한마디가 우주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일 때 연습에 연습을 더해 반복하세요. 반복적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세요. 저는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20대 때 집은 망하고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저는 매일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단돈 10만 원을 빌려줄 사람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힘들게 느껴질 때마다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벗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계속 한 거예요. 그 말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를 도와줄 만한 분들이 제 삶에 등장하게 되더라고요. 매사에 감사해 보세요. 당신 인생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부모, 배우자, 자녀, 스승, 동료 등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 보세요. 당신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상대가 누구든 간에 감사하면 좋습니다. 또한 당신이 무심코 던진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도 가르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기부하십시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길 가다 쓰레기가 보이면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운전할 때는 양보할 기회가 있을 때 양보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때야 비슷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풍요로움을 모두 한번 적어보세요. 아침이건 오후건 저녁이건 편한 시간대에 이렇게 기록해보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 전부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자동차 시동이 걸렸네. 감사하다. 아, 나는 이렇게 멋진 방송을 듣고 있네. 감사하다. 내가 휴대폰이 있는 게 너무 편하다. 감사하다. 집에 오는 길에 꽃을 한 송이 봤어. 감사하다. 이렇게 당신 인생에 존재하는 긍정적인 일들을 깨닫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자체가 선물이니까 매 순간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 취미생활을 한번 즐겨보는 거예요. 에어로빅, 조깅, 댄스, 독서 혹은 이런 좋은 오디오북을 듣는 것 같은 어떤 종류의 여가 생활이든 상관없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고 더욱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요. 감사를 떠올리는 그런 것들을 주변에 한번 배치해 보세요. 좋은 글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놔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았던 카드나 문자 메시지를 프린트해서 붙여놓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분이구나. 나는 사랑이라는 큰 세상 안에서 감사할 것이 많은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주변에 아름다운 풍경이 보인다면 감사하세요. 밥을 먹기 전에 감사하세요. 물을 마시기 전 이 물이 나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 좋은 일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사실 이건 돈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길어봐야 1분도 안 걸려요. 감사하는 거 10가지 적고 한번 읽는 것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드는 일이 아니거든요. 무겁게 아령을 드는 것도 아니고 저 먼 데까지 몇 킬로씩 마라톤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단순히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당신의 삶뿐 아니라 온 세상에 도움을 주는 이로운 일이 됩니다.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김새의 사랑 한 스푼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